오늘도 저희 이 치유 글쓰기도 오늘 세 번째인데요. 벌써 반이 왔습니다. 반이 왔습니다. 참 빠르기도 하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선배 되신 분들 더 빨리 느끼시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회 본지 뜸 들이는 게 별로 강의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우리 강사님 모시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자, 오늘 변함없이 우리 소재훈 작가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혜홍 쌤 말씀처럼 오늘 하루 종일 이 비가 많이 내려서, 근데 진짜 비가 내리면 진짜 시원한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은 비가 좀 그쳤는데, 비가 내린 다음에 또 밤 공기도 시원하고, 또 그런 시원함이 있는 것 같고, 또 막상 또 일과 중에는 우산을 써야 되니까 좀 불편함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요 밤이 돼서 좀 비가 그친 뒤에는 뭔가 상쾌해서 저도 집에서 나와서 이 작업실로 걸어오는데 뭔가 좋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글들을 성실하게 잘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쨌거나 모든 분들의 글을 다 읽었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기도 했지만, 한 5분 정도가 내 글은 빼달라 그러시는 바람에 극적으로 모든 글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원래 실은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이렇게 내 글을 빼달라는 제가 원래 안 빼드리는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왠지 이 수업은 치유하는 글쓰기라서 제가 더 마음을 배려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 오늘도 혹시 내가 과제는 보냈지만 내 글이 공유되는 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처럼 빨리 읽지 않고 조금 천천히 읽을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글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좋은 팁도 알려드리고 최대한 한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예, 음,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시 한 편 있어요. 예, 한번 요 시를 우리 김미아님이 이번에 새로 합류하신 분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맞아요. 네. 예, 합류 기념으로 한번 이 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봄날 이문재 대학 본관 앞 부항 좌회전하던 철가방이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 저런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했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막 벙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아예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아래에서 찰칵, 옆에서 찰칵. 두어 걸음 뒤로 물러가 찰칵, 찰칵. 백목련 사진을 급히 배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부항 철가방이 정문 쪽으로 튀어나간다. 계랑탕처럼 순한 봄날 이른 저녁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유 들었던 시죠. 이문재 시인이 저희 옆 단지 살고 있거든요. 예, 저랑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는 그런 관계인데요. 이문재 시인의 시 중에서 좋은 시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마다 인상적인 시고 뭔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 청년의 모습이. 그러면서, 어, 이 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시가,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물이 있다면 저희 마음의 공간에 여백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뭔가를 꽉 차 있을 때, 무언가로 꽉 차 있을 땐 사람이 경직되고 화도 쉽게 내고 쉽게 부정적으로 변하는데 시라는 장르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짧은 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텐데
지금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저마다 공간을 좀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 더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새 가장 사랑하는 시인 같아요. 나태주 시인의 봄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 한번 저희 이상준 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아마 음소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나태주 봄.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봄이니까 꽃이 피어나는 거다. 까닭이 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제가 풀이니까 새싹을 피우는 거다. 다만 너는 어여쁜 생명, 나도 아직은 살아있는 목숨. 둘이 마주 보면 더러 꽃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앞으로 자라기도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 나태주 시인의 시는 특징이 마치 우리도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쉬운 단어만으로 이 시를 써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울림이 있습니다. 이 시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서 이 중에서 어떤 마음에 주로 사로잡히셨나요? 예. 저는 이제 오늘 강남 쪽에서 2시에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요. 매주 가는 강의인데, 제가 시간을 좀 계산을 너무 여유 있게 하는 바람에 일단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또 가는 길에 생각보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서 버스 위에서 버스 타고 가는 길에 제가 2시까지 가야 되는데 2시 15분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진짜 10년 동안 이랬던 적이 없는데 아무리 늦어도 5분 정도였는데 15분을 늦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시니어세요. 제일 어린 분 60대 중반, 제일 나이 많은 분이 80대 중반. 자, 그래서 너무너무 막 죄송해서 막 허겁지겁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이미 커피를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커피를 건네셨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 하니까 괜찮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마음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한 1시간 45분 정도 시간에 더 전력을 다해 강의를 하고 또 잘 마치고 전 하루 돌아왔습니다. 한 분 정도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이영순님께서는 여기 있는 캐릭터 중에서 오늘 마음이 어떤 색깔이셨어요? 네, 지금 음소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오늘 기쁨이에요. 음, 와,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오늘 언니 생일이라 네. 낮에 언니네 집에 가서 제가 육전하고 호박전이랑 반찬 해서 점심에 언니 밥상 차려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뜨개질도 같이 하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러 집에 지금 도착했는데요. 마음이 훈훈합니다. 와, 박수 한번. 와, 이거 진짜 대한민국이 모델로 삼을 만한 자매 아, 관계네요, 진짜. 예, 정말. 네. 야, 그 조카의 엄마거든요. 예. 그때 그 조카. 네, 근데 제가 가족이 언니밖에 없어서 나이 들어가니까 요새 언니에 대한 조카에 대한 애틋함이 많아져서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 아, 제가 시간이 나서 같이 점심 한 끼 해서 너무 감사한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막 뭔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하루 잘 보내셨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아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영수님께만 여쭤봤고요. 아마 네, 각자 더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을 테고 오늘 이 모임을 마치고 나서 뭔가 마음이 다들 몽글몽글하게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글쓰기는 작은 목소리를 줍는 것이다입니다.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비루해 보이고 때론 찌질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인 하지만 내게 소중한 그것을 잘 수집하는 사람이 잘 주어서 차곡차곡 저장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꼭 이 문장을 늘 간직하면 좋겠고요. 예, 제가 좀 새로운 부분을 몇 가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본 영화 감독 중에 고레다 히로카즈란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한국의 봉준호와 박찬욱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라면 일본에는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의 영화는 봉준호, 박찬욱 감독 영화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좀 가족을 테마로 한 좀 따뜻해 보이는 하지만 따뜻하지만 굉장히 예리하고 섬세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너무나 좋은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어도 저는 다큐멘터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작품은 결코 나의 내부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세계의 접점에서 태어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은 카메라라는 기계를 거침으로 이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계와 만나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의 기본이며 그것이 픽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요? 여기는 흰색 글씨는 사실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문구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세계와 만나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글쓰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통 내가 무언가에 대해 쓸 때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무언가를 내가 지식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야 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글 쓰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내가 그 세계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글쓰기란 행위 자체가 내가 어떤 존재와 내가 어떤 사건과 내가 어떤 현상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글쓰기란 행위가 아니라 마치 카메라가 자신과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글쓰기란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현상 속으로 어떤 존재를 향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더 글쓰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문구 하나 또 나눠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글을 쓴다는 사실이다. 안드레 에치먼, 알리바이, 상실의 글쓰기에 대하여 라는 책에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이 말이 쉬운 듯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이 문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제가 한 가지 쉬운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1주차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좀 갑작스럽게 상실한 다음부터 매년 어머니 기일마다 어머니에 대한 저의 기억과 추억과 어머니에 대한 무언가를 담은 책을 제가 매년마다 남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소정이란 저 사람은 진짜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너무너무 효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효자였던 때도 있었죠. 네, 장가 가고 나서 확실히 아니었고요. 네, 확실히 장가 전까지는 비교적 효자 그래도 장가 간 다음부터는 전혀 아니었고 그렇다면 제가 특별히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는가?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거. 저도 그냥 보통 사람만큼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 어머니랑 친하기도 하고 때로 어머니랑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어머니에 대해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예. 여러분,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글을 쓰느냐, 무언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그 무언가에 대해서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을 쓸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하고 정말 지식이 충분하지만 굳이 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거를 느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은 그 사람이 좋던 싫던 그날 만났던 거에 대해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 무언가에 대해 쓴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묘미를 알게 되면은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시면서 계속 무언가에 대해 쓰는 좀 맛을 들이시면은 계속해서 글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글을 보시면서 요걸 한번 체크하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글에 대해서.
내 글이 좀 더 좋은 글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쓴 글 속에서 내 글을 구성하는 그 문장이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그 문장이 좀 뒤에 빠지거나 혹은 앞으로 가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나의 글도 보시고 타인의 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키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 볼 때마다 저에게도 글쓰기에 지향점이 되는 문장인데요. 전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법한 쉬운 단어를 가지고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가장 그런 깊은 이야기를 글쓰기를 통해 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글을 한번 공유해 볼 텐데요. 이렇게 보내주신 순서대로 글을 실기도 했고, 약간 섞이기도 했고, 예, 워낙 저희가 인원이 적지 않은 편이라서 실은 예, 제가 막 글을 다운받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글을 일단은 제가 읽어드릴 거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 건, 이렇게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글을 두 개를 보내실 때가 있더라고요. 두 개 보내신 다음에 두 개 중에 괜찮은 걸로 읽어달라.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여력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인원이 많다 보면 제가 그렇게 두 개를 다 읽고, 제가 선택할 만큼 여력은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제목을 봤을 때 왠지 끌리는 걸로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글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혹시 박영환님이 지금 계실까요? 아, 예, 계시네요. 예, 박영환님이 1번 타자네요. 예, 예,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제목부터가 너무 좋네요. 내가 참 대견하다. 박영환님의 글입니다. 나의 떠오르는 첫 기억은 5살쯤으로 기억이 난다. 캄캄하고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차가운 새벽. 함께 누워 자던 엄마의 품이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가 어디로 떠나버린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엄마를 찾고 찾아 헤맸다. 그렇게 찾은 엄마는 캄캄한 부엌 한 구석에서 한숨을 쉬며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는 엄마 앞에 가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홀로 생각했다. 불쌍한 우리 엄마. 난 엄마 울리지 말아야지, 안아야지.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지 하고 다짐했다. 아직도 그 차가운 공기가 느껴진다. 긴 한숨에 입김만 보이던 엄마의 검은 그림자도 보인다. 불쌍한 엄마를 지켜주고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의 첫 기억은 나의 삶이 되어버렸다. 매일 싸움 소리가 들리는 불안정한 가정에서 나는 엄마를 위해 착한 딸이 되었다. 매일 숨이 막혀와도 나보다 엄마가 더 힘들다 생각하며 엄마를 위해 숨을 쉬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마음으로 삭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아픈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으며 난 항상 괜찮다고 되뇌며 자라왔다. 표현보다 절제를 먼저 배웠다. 2년 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버겁고 문 밖을 나설 용기도 기운도 용기도 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 6개월 동안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정말 이대로 죽어도 아무 미련 없다.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감정인지 보이지 않아 겁이 났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울 속에서 나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문제를 나의 탓으로 돌리며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다. 오랜 기간 상담을 받으며 나는 신발도 거꾸로 신은 채 잔뜩 움츠려 있는 꼬질꼬질한 5살 여자 어린아이를 드디어 만났다. 너가 영화구나.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그랬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가엾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어린 영화를 만나 안아주었다. 아빠 엄마는 안아주지 않았던 어린 나를 가만히 대견하다고 토닥여 주었다. 나를 만나며 나를 안아주며 나는 많이 회복되었고 다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삶을 되돌아보며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다. 힘든 시간들 견디며 살아온 나에게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다. 불안정했던 가족을 탓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나의 걸음을 어긋나지 않게 묵묵히 걸어온 나에게 고맙다고 너무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타인을 안아주듯
내가 나를 안아주며 살아가고 싶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너무너무 좋은 글입니다. 예, 예, 제가 글쓰기 이 클래스나 수업을 진행하는 다시 한번 이유를 만들어줄 법한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영향력 있고 누군가의 삶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글이었습니다. 예, 혹시 우리 방영환님께서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어떠셨어요? 또 쓰시면서 다시 이렇게 강사의 목소리를 통해 글을 들으시면서. 어, 이 한 장으로 다 담기는 어려웠는데요. 근데 또 작가님이 읽어주시니까 또 더 뭉클합니다. 근데 맨 밑에 한 줄 지워졌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네요. 그쵸? 네, 요거요. 그게 맨 밑에 제가 한 줄 남긴 이거죠, 거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쵸, 이거죠? 네,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마무리했었거든요. 음, 네, 그냥 지금 이 표현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 좋고, 네,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글이고, 혹시 제 눈에 들어온 우리 혹시 주혜주님께서 이 글에 대한 한번 마음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그 어렸을 때 비슷한 그 경험이 좀 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무리가 없이 그 상황을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표현하셔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되는 하나도 부담도 없고 그냥 정말 물 흐르듯이 어, 우리 선생님의 그 심정을 잘 나타내서 정말 글 잘 쓰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아주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주혜주님 말씀하신 것과 이제 비슷한 마음인데 우선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의 소중함은 저희가 감히 뭐 평가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기본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글이 가장 좋은 이유는 정말 이 한 장 안에 너무 잘 담아주셨습니다. 예. 여기 어린아이 5살 영화 어린이의 마음도 담겼고요. 또 그 과정 속에 후에 통과해야 됐던 우울증의 시간도 뭔가 잘 전달됐고, 또 그 후에 이어졌던 뭐 회복이라 표현하면 조심스럽지만, 또 새로운 어떤 또 지점으로 들어서는 부분도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또 마무리 문장도 그렇고, 이 안에 너무나 그 내용들 잘 담아주셨어요. 특히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음, 예, 이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첫 기억은 나의 삶이 되어버렸다. 예. 이 표현은 박영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글쓴이들만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창의적이면서도 진짜 박영환 님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삶이 연결되는 지점을 너무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전 너무 좋았습니다. 표현보다 절제를 먼저 배웠다. 이 표현 역시 구구절절 백마디 말보다 이 어린이로서 감내해야 됐을 시간들이 이 한 문장을 통해 너무나 잘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정보를 보지 않아도 어린 시절의 박영환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셨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짧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잘 담아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지금 글쓰기를 쭉 해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너무너무 잘 해내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글을 잘 썼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읽는 저희들에게 저도 중간에 울컥 여러 번 했습니다. 간신히 읽었는데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해준 아주 값진 글이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예, 다음에 문소연 님입니다. 문소연 님도 지금 계시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순간들. 살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계기나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늘 나를 채찍질하기 바빴고 뒤돌아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빴던 것 같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다른 박질치게 했을까? 세상이 이목일까? 나의 두려움과 불안일까? 나의 욕심일까? 어쩌면 모두 다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야박한 편이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죄스러울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주제를 들었을 때 퍼뜩 생각난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10여 년 전 사역자의 길을 계속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계속 가기로 결정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그리고 계속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일의 특성상 발령받아 옮겨 다니는 일이 몇 년마다 있다. 그때마다 최대한 빨리 적응하며 제공하려 노력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감당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고 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잘 하지 않는 것이다. 왜라는 질문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지고 나의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다. 하나님이 그러실 만해서 그러셨을 것이고 내게 필요한 일이고 때였을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실 것이기에 결국엔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실 것이라 믿기에 그저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지내는 것이 최선임을 알기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랑 반대는 저는 진짜 왜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적당히 해. 문서연님, 예, 되게 매번 글을 성실하게 너무 잘 보내주고 계세요. 어떠신가요? 또 두 번째 과제하시면서 또 다시 이렇게 또 쓰신 글을 다시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 들으시면서. 그때는 못 느꼈는데 그냥 많이 울컥하네요. 타인의 음,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객관적으로 듣게 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울컥하고 지나간 시간들이 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이게, 예, 이 글 안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 혹시 안혜영 목사님께서 혹시 이 글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울컥하네요. 예, 첫 번째, 나는 나에게 야박한 편이다. 그 말이 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또, 저도 또 그런 편이기도 하고, 어, 너무 우리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야박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약간 투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느껴져서, 같은 마음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지는 점이 있다는 게 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소연님께서 이렇게 피드백 하는 가운데 울컥하신 걸 보고 또 울컥했던 기억들, 그런 느낌들이 들었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여기에는 어떤 세월과 그런 어떤 진짜 이런 목회하는 분의 어떤 무게감을 제가 기본 전제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전제 아래 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안혜용 목사님 말씀하신 저라면 이 문장을 맨 앞으로 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예. 나는 나에게 야박한 편이다. 딱 시작하면은 되게 임팩트가 있고 좋고,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건데, 첫 문장은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심플할수록. 예를 들어 저희가 누군가와 같이 처음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냥 안녕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뭐 잘 지냈어?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열어가는 것처럼 심플하게 딱 시작하면 생각보다 글이 심플하고 파워풀할 수 있고, 특히 이 문장, 나는 나에게 야박한 편이다라는 문장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거든요. 심플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문장을 가장 위로 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 자체가 더 파워풀하면서도, 아,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느낌? 기존 글도 좋았지만, 요 문장이 되게 좋은 문장이고, 이 전체 문소연님의 어떤 마음을 또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이라서 한번 과감하게 앞으로 빼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내가 쓴 글을 타인이 읽어주는 경험이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굉장히 지금 좋은 체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단은 귀한 글이었고 이 글에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너무 좋은 글들입니다. 예, 세 번째 글은 송건섭 님의 글입니다. 예. 근데 너무 글이 정성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왼쪽 상단, 가운데 굵은 글씨, 오른쪽 이렇게 다 하나씩 배치하시고 또 본문은 폰트가 또 다릅니다. 예, 이거 정성입니다. 이 자체로 100점 드립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예. 자, 읽겠습니다. 어른말을 들었더니 사춘기가 되면서 나의 일상은 균열해 가기 시작했다. 순간순간 피어오른 먹구름이 나를 덮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많은 인생들은 왜 힘들어하고 견디고 살아야 하는가? 답은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날수록 내 인생은 이제 균열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꼬박 10년 나는 죽음의 자리에 눕게 되었다. 후에 배운 말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 곧 절망이 꼭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다. 성경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이 있는데 나의 대답은 아니요, 낫고 싶지 않아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젊은 청년이 자리에 누워 있으니 나와 어머니에게 전도하는 이가 접근을 했다. 예수 믿으라고. 여러 번 거절을 했다. 어머니는 할머니 때부터 절을 다니셨고 나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왔다. 그냥 이유 없이 믿는다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기도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권한다. 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자 어머니를 계속 조른다. 어머니는 역정내는 아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기회만 오면 기도원에 한번 안 가볼래? 하신다. 전도하는 분의 사는 모습도 싫고 더더구나 이 문명한 과학의 시대에 잊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기도원에 가서 병을 고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나의 짧은 인생의 자존심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었다. 정말 낫고 싶지도 않은 삶인데 나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기도원 행은 죽기보다 싫었다. 또한 저 친구 병 고치러 기도원 간다네 하는 친구 녀석들의 조롱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 더더욱 싫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밤새도록 요동을 쳤다. 기도원에 가느니 차라리 콱 죽는 게 낫겠는데 내 어머니가 누구신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30대 젊은 나이에 6남매 키우시느라 죽기보다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친구들의 조롱이 싫어 어머니의 저 소원 한번 못 들어주는가? 20대 막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루만 다녀올게요. 딱 하루만 자고 올게요. 그거라도 좋아하시는 어머니, 교회나 기도원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 혹시라도 그곳에 가면 내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려나 한 가닥 희망을 가져서인지, 우리 가정을 전도하시는 그분은 앞장서 씩씩하게 걸어가시고, 나는 정말 정말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속으로 한없이 역정을 내며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내려서는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기도원, 진흙과 돌을 번갈아 한 층씩 쌓아 올린 울퉁불퉁한 벽에 스트레트로 지붕을 얻은 운막 같은 집, 전기도, TV도, 신문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칠흑 같은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에 일어나니 나의 마음이 바뀌었다. 하룻밤만 자고 올게요 하고 떠나왔는데 여기구나 내가 있을 곳이. 젊은 자식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드시겠는가.
어머니 눈에 안 보이는 여기가 곧 내가 조용히 죽어야 할 자리고 어머니께 한번 할 수 있는 효도다. 그곳에서 나는 10개월을 머물게 되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날려보내고 희망을 안고 하산하여 이제 70이 넘은 목회 은퇴를 하고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으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며 자라온 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하물며 그 어른이 어머니일 때랴. 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송건석 목사님 제 기억으로 저희 지난 수업 뒤에 이제 앞으로 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저는 지금 출간하셔도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글을 맛깔나게 또 아주 기승전결도 참 잘 쓰셨습니다. 혹시 아닙니다. 우선 제가 우리 송건석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신가요? 다시 이렇게 보시니까. 어, 이제 교회에서 뭐 늘 듣는 그냥 간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고, 어,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것도 잘 쓰시기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의 강의를 2주 동안 제대로 잘 못 듣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면서 그 강의를 다시 새겨 들으면서 글 쓰기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 싶긴 하고 오늘 위치가 중요하다는 지난번 강의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최적의 위치를 찾아라 하는 걸 생각해서 맨 마지막 세 줄은 앞에 넣으려다가 맨 뒤로 한번 해보는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냥 예. 그게 제 감정이었습니다. 예. 예. 와, 또 이렇게 강사의 어떤 그 강의 내용을 적용까지 해보시는, 일상적인 내용이라 하셨는데, 일상적인 내용이라고 하기엔 전 특별한 내용 같아요. 우선은 내용적으로 특별한 내용이고, 이 글이 저는 뭐가 좋았냐면 사실은 이 글 안에 굉장히 좀 긴 시간의 흐름도 있고, 그때 어떤 절박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긴 호흡의 글이 정말 이 한 장 반에 잘 담겼습니다. 처음에 우리 박영화님의 글이 그 한 장이라는 길지 않은 분량이 잘 담긴 것처럼 마찬가지로 송건선 목사님의 글도 잘 담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긴 호흡의 글을 쓰게 되면 시간적으로 이 글이 되게 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글이 퍼지지 않았고 굉장히 잘 담겼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목사님께서 문장을 간결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느꼈던 마음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그때 심정들을 잘 넣어주셔서 어, 얼마나 아프셨는지 저희들 실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아픈 상황에서 왜 그렇게 가기 싫으셨는지 그런 고민했던 마음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좀 살아있는 글이 됐던 이유는 어머님의 등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문단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짧은 문단이었지만 어머님의 어떤 절박했던 시절들, 또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나서 육남매를 키우셨던 그 고된 삶들, 그러면서 20대 막내 아들로서 그래 내가 너무 가기 싫지만 네, 우리 엄마를 위해서는 한번 가자. 이 문단이 딱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전환되는 고리 역할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딱 읽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글이 되게 완결성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잘 전달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제가 코멘트 해드릴 게 따로 없을 정도로 그 자체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단 마무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마무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좋은 마무리죠. 약간의 유머도 있으면서 이 글을 잘 쓸어 담을 수 있는 너무나 괜찮은 산뜻한 마무리였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시면서 출판까지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글은 예, 오윤정 작가님의 글입니다. 예, 오윤정 님이 지금 예, 계시네요. 예, 지금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내가 봐도 참 잘했어. 예, 작가 오윤정 님입니다. 여러분, 작가 오윤정 님. 나의 글쓰기의 두 가지 조건은 정직함과 친절함이다. 나와 정직한 대화를 통해 나를 표현할 것이고, 거기에 친절함을 가미해서 뾰족한 마음의 얼음 조각들을 따뜻하게 놓이는 치유를 만들 것이다. 치유의 글쓰기는 마음을 녹이는 것이다. 나는 나로서 나를 치유한다. 와, 이 문장 너무 좋네요. 응원한다, 오윤정. 내가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난 거 참 잘했어. 내 동생들의 언니, 누나들로 자란 거 참 잘했어. 내 딸과 아들의 엄마로서 살고 있는 거 참 잘했어. 간호사라는 명찰을 목에 걸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본능으로 간호사가 하면 모든 행위가 간호가 된다는 믿음으로 간호사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보살피는 사명으로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의 사이에서 몸과 마음의 사이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의 사이 전문가로 느리게 배우지만 끝까지 하려고 애쓰는 나를 칭찬해. 힘든 사람들을 알아보고 도우려는 나를 응원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나를 격려해. 응원한다, 오윤정. 헤헤헤. 칭찬해, 격려해, 이해해. 윤정이의 빠른 몸을 칭찬해. 윤정이의 느린 마음을 격려해. 윤정이의 마음 가는 대로 헤헤헤. 윤정이의 애씀을 칭찬해. 윤정이의 소심함을 격려해. 윤정이의 조급함을 이해해.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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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 예, 오늘의 피로가 확 풀린 듯한 그런 소중한 글입니다. 예, 지금 김미아 님이 이 글에 대해 지금 굉장히 감탄하셨다는 느낌이 제가 줌 화면으로 전달됐어요. 혹시 김미아 님께서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나눠주실까요? 마이크를 저한테 주셔서 일단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들립니다. 네네네네. 일단은 저에게 마이크를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아는 분이셔요. 인정 선생님이. 그래서, 아, 예. 네네, 아는 분이셔서 했고, 그냥, 일단은,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표현이나 이런 언어들이 너무 반가웠고, 아, 이렇게 글을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책 썼던 것도 제가 읽었었는데, 이제 그거랑 네.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도 이렇게 쓰는 게 너무나 반가웠고, 일단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막 웃음꽃이 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따뜻한 피드백이었습니다. 오윤정님 어떠셨어요? 글 쓰시고 나서 또 다시 보니까. 네, 글을 쓸 때는 정말 잘했던 거를 쭉쭉쭉 그냥 흘려갔고, 또 식구들한테 내가 뭘 잘하지도 한번 물어봤고, 이런 것들 모아보면서 그냥 길게만 썼다가, 내용이 내가 잘했던 건 30%고요. 못했던 게 7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영환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송검서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뭐지? 나를 좀 더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좀 그랬나요? 요즘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뭔가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그 사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70%보다 30%를 더 바라보라고 이런 글을 쓰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많은 빛을 비췄더니 이게 쓰는 게 즐거워지면서 제가 많은 산문보다는 간결하게 줄이다 보니까 쓰면서 즐거웠어요. 글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글도 썼다가 헤헤헤가 웃는 모습이지만 격려의 응원에 칭찬에 그 헤헤헤 같이 이렇게 배치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재미가 이렇구나. 쓰면서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타이틀에서 만나게 되는 게 나를 빛나게 하는 타이틀이 오늘 보였어요.
치유하는 그 예. 식의 모임이, 아, 나를 빛나게 하는 포인트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면서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여기서 말하는 느린 마음은 어떤 의미예요? 느린 마음은요, 제가, 그러니까 몸은 정말 생각 없이 뭐 수술방에서 뭐 누가 뭘 던지면 팍팍 잡아내고 제가 몸은 정말 빠르다는 걸 인지했는데 마음은 못 알아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떤 걸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다른 사람 마음도 한번 이렇게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한 템포 늦게 반응하고 그래서 아, 느린 마음은 마음적으로 내가 충분히 마음을 쓰지 못했다. 반응이 늦다. 그래서 느린 마음입니다. 예,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 되게 좋은 표현이 좋았습니다. 나는 나로서 나를 취한다는 표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느리게 배우지만 끝까지 하려고 애쓰는 나를 칭찬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그 가수 아세요? 이진아라는 가수? 예전에 그 케이팝 스타에 나와서 너무너무 독특한 음색으로 막 인기를 끌었고 계속 음반 내고 있는 이진아라는 가수 크리스찬인데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을 이진아 가수가 부른 버전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그 노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뭐가 달려 있냐면 어떤 엄마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엄마의 딸이 그 노래를 듣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댓글로 달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이 노래가 너무 행복해 보여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듣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 이 노래가 행복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진짜 아이만 할 수 있는 표정이고 그때 그 댓글이 저에게 너무 강렬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듣고 저희들이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전 이 글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이 글 자체가 어떤 인격체처럼 다가왔어요. 그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글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글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인격체처럼 뭔가 신선한 기운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듯한 이 글 자체가 기분 좋아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특별한 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쓰셨고 특히 요런 형태로 이렇게 약간 시와 산문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구성한 게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의 형태도 제가 정말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이 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잘 쓰십니다. 예.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겠죠? 예. 어, 이세리님은 저한테 요청하셨고요. 예. 이재숙님이 지금 들어오셨나요? 재숙님께서? 예, 들어오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참 잘했어. 이재숙. 운동이 가장 힘들고 재미없어 하는 나였다. 그랬던 내가 걷기를 비롯하여 운동기구에 매달리게 되는 일이 찾아왔다. 며칠 동안 집안에 콕 박혀 일을 하거나 일하다 잠시 쉬기 위해 뒹굴며 지내는 게 세상 편했던 나에게 찾아온 불청객. 외상이 전혀 없어 남보기에는 멀쩡하기만 했던 나. 그 고통을 누가 알까? 약기운에 몽롱하기만 해서 몇 발짝도 떼기가 힘이 들었던 병이 난 초창기 시절. 생각만 해도 지금은 감사가 절로 난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이랑 농담 삼아 하얀 침대 시트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봤으면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떠올리면서 철없던 시절을 반성하게 된다.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속으로 웃음 짓는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이지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슴 답답했던 시절도 지금은 옛일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몸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생각이 미친년 널뛰듯 하고 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점차 이동하기 시작한 4년째, 세 번의 추운 겨울을 맨발 걷기로 눈물겹게 보낸 시간, 민기적거리다 시간을 놓쳐 저녁 늦게 맨발 걷기를 하다 발바닥에 동상이 살짝 걸리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서 말하다가 입을 닫아버리고 한 날들, 돌이켜보니 성큼성큼 몸이 나아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병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진 않았으나 곧 완전하게 될 것을 믿는다.
참고 참으면서 견뎌온 나에게 장하다고 나비 포옹을 한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의 기후도 병이 들어 점차 긴 여름, 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이상해지는 기후변으로 인해 물난리, 불난리로 힘든 땅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한다. 맨 땅을 매일 걷는 힘으로 점점 건강해지는 나는 지구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자기 사랑이 타인에게 간다는 걸 알게 되는 병을 얻고 몸으로 지나게 알게 되는 오늘을 긍정하면서 말이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글도 예, 너무 좋습니다. 예, 한번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예, 박영화님 어떠셨어요? 재숙님 글 보시면서 또 느끼신 마음들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글 잘 듣고 보고 읽었고요. 어, 이렇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어디가 아프실까 사실은 또 이런 마음도 또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재성님 한번 이 글에 대해서 나눠주실까요? 예, 이번 주도 참 좋은 글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글을 쓰는데 사실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좀 부족해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을 살짝 한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써서 보냈긴 했지만 마음에 썩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읽는 그 독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단어를 꺼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서두만 살짝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은 제가 쓰고 싶었던 어떤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재숙님께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글쓰기에 대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께서 이제 제 클래스에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 어느 정도까지 써야 진솔한 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산으로부터 2km 밖에서 북한산 전체를 그릴 수도 있고 북한산을 이제 등반하다가 중턱쯤에서 숲으로 들어가서 그 숲에 들어갔는데 어떤 커다란 돌멩이 위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떤 다람쥐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 다람쥐를 그릴 수도 있고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다본 저기 있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그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 그 세 개 중에 무엇이 북한산의 진실을 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세 그림 다 북한산의 진실을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북한산 전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진실인 것, 반드시 100% 진실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 북한산에서 지나가던 다람쥐를 그렸다고 해서 북한산의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러한 줌 환경에선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고 나랑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실은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디까지 오픈하느냐의 양적인 것이 진솔함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선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거는 나만의 기준이고 나를 보호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다만 그 검열의 선 안에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저는 진짜 진솔함의 기준이라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100이라면 그 중에 딱 1밖에 표현 안 하지만 굉장히 그리 진솔해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나의 삶 100 중에 99를 오픈했는데도 별로 진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진솔함은 양적인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재숙님께서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표현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충분히. 그래서 오히려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본 적은 없는 사람이라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거나 통과하신 분만이 쓸 수 있는 글을 매번 써내고 계세요. 그것은 곧 이 글과 재숙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몇 문장들이 진짜 좀 강렬했는데요. 일단은 이 문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예. 참고 참으면서 견뎌온 나한테 장하다고 나비포옹을 한다. 예. 예, 나비포옹을 100번 받아도 부족할 만큼 저는 너무 잘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돌이켜보니 성큼성큼 몸이 나아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너무 좋았고요. 하지만 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정말 좋았던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의 기후도 병이 들어 점차 긴 여름, 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이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난리, 불난리로 힘든 땅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한다. 맨 땅을 매일 걷는 힘으로 점점 건강해지는 나는 지구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예, 특히 이 문장, 예, 반짝반짝 빛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글쓰기의 역설이 있더라고요. 아프면 글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슬픈 역설인데, 예, 아픈 분들이 쓰는 글이 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게 됐는데, 약간 재숙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재숙님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아프셨던, 훨씬 더 긴 시간. 근데 제가 그거를 또 우연히도 부활절 전날에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주는 저한테 엄청난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내일 따로 그 책을 사진 찍어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 아픔, 슬픔, 고통을 통과하는 존재들이 써내는 글에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 재송님이 계속해서 힘 닿는 대로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귀한 글을 선물처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이 글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예, 이영자님이 지금 계시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계십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토박이 서울 태생이다.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곳을 가본 일이 없다. 68년도만 해도 고속도로가 없어서 열차를 타고 장안까지 가서 배를 타고 군산 선착장에 도착하여 시댁을 가는 때였다. 서울 새색시가 처음으로 시댁에 온다 하니 이복 시동생들, 시누이들, 조카들 일하는 머슴들이 일하는 머슴이라니까 진짜 되게 시대가 느껴집니다. 일하는 머슴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니 대가족이었다. 동네 아낙네들까지 와서 새색시 구경한다고 벅석거리는 가운데 며칠을 묵어야 했다. 미국 유학을 떠나는 남편이 6개월 비자를 연기하고 있는 터라 서둘러 이것저것 짐을 꾸리다가 사계절 옷 정리를 하는데 셋째 시누이가 큰 동생은 성격이 까다로워서 새로 맞춘 옷도 다시 고쳐 입는단다. 교복 어깨뻥도 띄었다 붙였다. 바지통도 기장도 손질하고. 그래요? 난 웃음이 나왔다. 저렇게 우람한 체격의 남편이 바느질을 잘한다니. 친정어머니가 시집 올 때 브라더 미싱 손 재봉틀을 보내주셨는데 남편은 정말 재미있어 신나게 잘도 한다. 눈썰매가 있어. 와, 대단합니다. 있어서 내 브라우스 소매 기장도 잘 수선해 주곤 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세월인가 싶다.
어느덧 우리는 80 중반이 지났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누워 계신 지가 7년째다. 다리의 근육은 다 빠지고 인지 능력은 점점 떨어져 간다. 낮과 밤의 구별이 안 된다. 가끔 밤 1시쯤 큰 소리로 점심 먹자 하신다. 이러다 보니 병간호하는 내가 불면증에 시달려 뇌신경과 처방약을 먹는 지도 2년이 넘었다. 어느 날 밤 2시에 진동으로 한 전화벨이 수십 번 울린다. 놀란 가슴으로 가보니 바느질 통이 나와 있다. 주머니를 달기에 바늘길을 꿰달라 하신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다. 수면제에게 취해 안 떠지는 눈을 부벼가며 올 집중해서 바늘길을 꿰었다. 불면증 환자에게 이것은 정말 고문이다. 아침에 늦잠을 자는 얼굴을 보며 그래도 살아있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며 아침 준비를 한다. 영양 성분을 따져가며 철저한 음식 관리로 인슐린 주사 끊은 지도 7년이 되어간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난 최선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 사랑하는 많은 이웃이 있잖아. 라는 글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밝히자면, 우리 이영자님께서 저한테 이거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저한테 덧붙이셨어요. 기억나시죠? 뭐라 하셨는지. 어, 이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강사님, 제 푸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근데, 어, 글이 완전히 살아서 꿈틀대는데요. 예. 이거는 그냥 단순히 푸념 들은 게 아니라, 뭔가, 네, 막 살아있는 막 이야기를 접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냥 쓱쓱 읽혔습니다. 예, 일단 너무 귀한 글이었고요. 혹시 이영대하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 글 쓰시면서 또 다시 보시면서. 아, 예. 제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문 시간 제일 싫어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처음 이렇게 글 쓰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그냥 너무 그냥 훌륭한 글들이 있으니까 준혁이 들어서 아주 저희가 뭐, 아이고, 요번에도 또 이거 좀 취소하시라고 그럴까 하다가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놔둔 거예요. 진짜 제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니, 넋두리라기에는 너무 훌륭한데요. 우리 이강용님께서 한번 씩 웃고 계신데, 예. 그 웃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아니, 그냥, 그 연세에 이렇게 글쓰기 모임에 오셔서 글 쓰시는 것이 참 용기가 있고 또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방금 이렇게 읽어주신 글들이 어떻게 봐서 인생을 이렇게 한 장으로, A4지 한 장으로 잘 요약을 해서 쓰신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더 응원해 드리고 싶고 또 힘든 삶의 자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용기 내어서 이 글쓰기 수업에 들어오신 것처럼 계속 또 용기 내시고 믿음을 지니면서 나가시면 아무튼 남은 인생 두 분 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순간적으로 약간 신방해 주시는 목사님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듣고 두 가지 마음이 들어서 하나는 글이 정말 살아있다. 이건 살아있는 글이다. 근데 글이 살아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이 글에 어떤 우리 이영대 선생님의 어떤 야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야심이람은 이 글이 되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어떤 야심이 안 느껴지고 글 자체가 정말 그냥 특히 위에 있는 그 처음 새색시로 살아가셨을 때 그 대목은 정말 글 자체가 마치 말하듯이 문어체지만 구어체의 느낌도 살아있는 굉장히 그냥 마치 그때 상황들을 눈으로 보는 것만 같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글이 한편으로 되게 해학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꽤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인데
물론 삶은 무거우시겠죠. 그렇지만 저에게 무겁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예, 여기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신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 같이 화가 나는 느낌보다는 또 그 상황을 뭔가 넉넉히 이겨내실 것만 같은 그런 넉넉함이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으로 가면서 예, 이 문장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특별히 막 문장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 어떤 마음 자체 속으로 중얼거린다. 넌 최선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 사랑하는 많은 이웃이 있잖아. 예, 대목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절대 위축되실 거 없고 저는 지금 느낌 그대로 살리셔서 계속해서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쓰셨고 또 위에 있는 특히 요 묘사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진짜. 예, 요 전체가 다 저한테 술술 익히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은 그런 새로움을 선물해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 글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수님의 글입니다. 혹시 이영수님이 지금 계시죠? 제가 예, 아,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영자님, 이영수님 비슷한 이름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안혜영 목사님처럼 이름이 좀 아예 다르시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저처럼 아예 성이 특이하거나 예, 읽겠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잘했어. 나는 나의 환경으로 인해 자존감 낮게 살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지도 않았다. 자존감이 낮았던 나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내 감정은 늘 휘둘리며 지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영성 공부를 했어도 나의 마음은 강박하였다.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를 자책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2020년 2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였고 사람들의 일상은 무너졌다. 나는 아이 돌봄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 엄마들이 외부 사람, 특히 교인을 거부하면서 일거리가 줄어들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코로나 시국은 내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내가 봐도 참 잘한 일이 있었다. 나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전달력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문장 끝에서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가며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라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동네 병원에서 우연찮게 음성치료를 상담해보니 발성, 음성치료로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 목을 쓰지 말고 성대를 쓰라고 하시며 음성치료법 중에서 거친 동물 소리 내기, 눈으로 말하고 입은 죽은 사람처럼 말하기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음성치료를 1년간 하였고 100%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만족스러웠다. 음성치료를 받으면서 내 마음까지 꺼내놓으니 마음 근육과 함께 음성도 변한 것 같고 내가 봐도 모기소리와 애기 말투를 덜하는 것 같다. 또 나는 마음 근육으로 내공이 쌓이면서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 속상한 일들을 주변인에게 하소연하고 치대던 나를 멀리 떠나 보내는 중이다. 이제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민감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변한 것일까? 나 자신을 사랑해 가면서 변한 것일까? 욕 좀 먹고 살아. 그 친구가 안 본다고 하면 어때? 안 보고도 잘 살 수 있어. 그 마음은 내가 쓴 소설이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주는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나는 성장해 간다. 영순아, 너 잘 지내고 있구나. 근데 아직도 멀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내게 말해본다. 마지막으로 노래 가사가 내 심정과 맞는 곡을 소개해 봅니다. 2025년 2월 24일 발표한 따끈한 음반으로 10대 여자 5인조 아이돌 신인 걸그룹의 노래이며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해외곡 같다. 가수 키키, 제목 아이두미. 키키 노래 아이두미의 뜻은 세상의 시선이나 강요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는 길을 가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키키의 뜻, 키득키득 웃는 소리를 의미하면서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I do me의 뜻. 나는 나를 해. 나를 나답게 살아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는 뜻.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 대목이 너무 좋네요, 진짜. 예. 너무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진짜. 예. 저도 뭔가 저한테 해주고만 싶은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예, 이영수님 한번 이 글에 대해서 나눠주실까요? 네, 목사님. 예, 제가 그동안에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의 심경과 저의 행동과 저의 삶을 조금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썼긴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얼만큼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변해가고 있는 저를 제가 느끼면서 요즘 좀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썼고 노래 가사까지 목사님 소개해 주시다니. 근데 이 노래 가사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노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서 하여간 좀 아직도 좀 잘하고 있는 중이고 저가 조금 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좀 신기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정말 확신하고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글 자체에서 우리 이영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모습들, 그게 너무 잘 느껴졌고, 마지막에 이 노래까지 들어가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문장, 진짜 네 줄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저에게 위로를 받는 것만 같은 그런 강렬함이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이 글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예. 그 다음 글은 양혁주님의 글인데요. 양혁주님이 지금, 예, 제 기억으로 지난주에는 KTX, 그쵸? 타고 오시다가 KTX에서 안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을 표현하셨던, 예, 제 기억이 납니다. 이건 내가 봐도 참 잘했어. 내 나이 46살 되던 2021년 3개월의 안식월이 선물처럼 주어졌다. 첫 일주일은 뭘 하고 싶은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는 시간으로 보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제주도 한 달 살기였다.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고 20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혼자 한 달 살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 타인이 원하는 삶이 아닌, 머스트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 원트의 마음을 모았다. 사회적으로 늘 쓰고 다녔던 가면, 페르소나를 벗으려고 노력했고, 맨 얼굴로 살아보려고 했었다. 숙소에선 언제나 맨몸으로 지냈다. 맨몸으로 거울 앞에 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었다. 자야 하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졸리면 잠을 잤다. 머리의 시계가 아닌 몸의 시계에 맞춰 몸을 움직여 노력했다. 낮이건 밤이건 숲을 보고 싶으면 숲으로 갔고 바다가 보고 싶으면 바다로 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햇빛 잘 드는 창가 옆 침대에 맨몸으로 누워 있었다. 매일 5시간씩 숲길과 숲 오름과 해변길을 걸으며 마음에 올라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만나 이름도 붙여주고 대화하며 그 감정들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해안 둘레길과 한라산 숲 둘레길, 그리고 다양한 오름을 걷고 오르며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많이 떠올랐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 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마음속 여유와 여백이 없으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그랬다. 46년을 살아오는 동안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전력 질주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았을까? 40대 중반에 내가 나에게 선물한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내 삶의 여유와 여백과 품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늘, 구름, 숲, 바다, 들꽃, 들풀을 보며 아름다움이 보이는 건 그 아름다움을 품을 여유와 여백이 마음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B씨와 AD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구분되듯 내 인생도 타인이 원하는 삶인 전반부와 내가 원하는 삶인 후반부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기준으로 구분될 것 같다. 누구처럼이 아닌 나처럼 살기 위해 나다움을 찾아 자유롭게 자신 있게 자기답게 도전한 나. 그런 내가 참 멋지고 좋다라는 글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되게 진짜 과감한 도전이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안식어를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글에 대해 나눠주시면 저희가 이 글을 더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그 가정박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 사회복지 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6년 동안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이제 거의 번아웃 되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 갈 곳이 정해져서 그 사이에 이제 3개월이 저한테 이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때 뭘 하고 싶은지 정말 여기에 글처럼 스스로에게 일주일 동안 질문했고 그 질문 끝에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코로나 기간이어서 해외는 어려웠고요. 제주도로 가서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대로 네, 그거를 하게 됐고 그런 저 자신에게 저를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저를 좀 많이 만났고 또 많이 울기도 했고 어, 네, 그러면서 좀 제주도를 갔다 오기 전과 후가 예전에는 타인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타인을 위해서도 살지만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돌아왔고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선물해 준 게 요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지금 요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예. 이제 저를 위해서 좀 몸과 마음을 돌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글 보면서 너무 제가 좋았고요. 그냥 내용 자체가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제안 드리면은 뭐 요거를 좀 이렇게 문단을 구분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예. 아마 이렇게 제가 분량을 제한을 두다 보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일단 나눠주시고 그리고 어,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고 예. 그리고 음, 이렇게도 한번 나눠주시고 그리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고은 시의 시는 따로 빼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좋은 시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어, 예, 이렇게 아예 빼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냥 제가 대표성을 띄고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예, 이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 나영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게 약간, 그쵸, 표현이 고맙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저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고맙,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음, 나의 마음에게, 아, 나에게 말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라 제가 대표성으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글을 읽다가 내용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살짝 이렇게 목 넘김이 덜 좋은 문장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글을 쓰고자 한다면은 이런 문장들 중에서 약간 좀 목 넘김이 좀 조금 덜 좋은 문장들은 좀 이렇게 속간해 주거나 조금 분리해 주거나 혹은 형용사를 하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더 목 넘김이 좋은 문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이미 좋은 글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 글을 쓰시라는 의미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이 짧은 한 장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너무 소중한 글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이 글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쓸 수 있을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 읽지 못할 것 같고, 예, 김미아 님이, 예, 오늘 처음 합류하신 김미아 님 맞죠? 예,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지? 오늘 오전에 어떤 그 글쓰기 클래스를 또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글쓰기 클래스를 앞두고 밤새 잠이 안 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굉장히 이게 글을 누군가 앞에서 공유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뭔가 우리 수강생들의 마음을 제가 더 헤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읽겠습니다. 예, 시금치 삶는 날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시장을 지날 때 시금치가 맛있어 보이면 김밥 싸려고 사게 된다. 오늘도 아픈 아들에게 김밥을 해주려고 시금치를 삶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되니 늘 엄마가 나에게 해주셨던 따뜻한 밥상이 생각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밥을 하고 있을 때나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밥을 먹었던 모든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난다. 그런 엄마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하듯 오랜 시간 엄마를 돌보았던 자신이 기특하고 이리 아들에게 그 좋은 걸 나눠주고 있는 내가 참 기특하다.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기운이 없어 꾀를 부릴 때도 있다. 그런 시간들의 밥을 난 평생 잘 먹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밥이었나 싶다. 아이들이 다 커서 내 품을 떠나더라도 그 온기는 꼭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내가 참 잘한 유일한 일이라서 내 엄마를 닮은. 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미화 작가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 네, 등단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예, 너무 글이 따뜻하네요. 예, 울림이 강렬합니다. 예,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의 마음 가운데 엄마라는 존재가 떠올랐을 것 같고, 또 엄마로 살아가는 분들은 또 엄마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뭐, 딴 얘기지만, 진짜 엄마한테 얻어먹는 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는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깨우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예. 뭔가 눈치 보게 되는데, 엄마의 밥은 조금 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우선은 어떠셨어요? 이제 글 또 처음으로 쓰셨을 테고, 또 이렇게 다시 보시니까. 사실 좋은 분들이 이 공간에 있어서 어떤 공간인가 호기심도 생겼고, 사실 글을 쓴다는 생각을 살면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 공간을 같이 한번 있고 싶은 생각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시금치를 삶고 있는데, 이제 숙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어제 시금치를 삶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어, 그냥 이제 지금 그래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요. 읽어주시니까, 그냥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쓸 때 느꼈던 감정이랑, 지금 또 작가님 읽어주시는 그 전달되는 감정이랑 같이 느껴지면서 제가 되게 따뜻함이 다시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제 글만이 아니라 시작부터 많은 분들의 이야기 읽고 이러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지금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점점 그래도 먼저 제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 코멘트 한번 해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이거 막 그리고 앞에 막 되게 다들 잘 쓰셨잖아요. 막 엄청 잘 쓰시고 막 되게 그런데 나는 뭐 너무나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시금치 삶다가 쓴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작가님의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또 그걸 같이 그 감정을,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이 순간이 되게 감사한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전체 글 중에서 이 글은, 시작부터 이게 전 제일 좋았습니다. 이 문장이. 엄마가 되고 나서 시장을 지날 때 시금치가 맛있어 보이면 김밥 싸려고 사게 된다. 예. 그냥 이 문장으로 김미아님의 어떤 모든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았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이 문장이 그냥 마음을 확 열어줬습니다. 확 열어줬고, 예. 그리고, 예,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음.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기운이 없어 꾀를 부릴 때도 있다. 그런 시간들의 밥을 난 평생 잘 먹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밥이었나 싶다. 너무 좋은 문장인데, 한편 이 표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제가 100% 소환 안 돼서, 사실 김밥을 싸는데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서 엄청 고민하거든요. 그 시금치를 사긴 했지만 과연 이거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귀찮고 깨가 부릴 때도 있다라는 설명을 했고, 저는 엄마가 음식 장사를 하셨거든요. 오랜 세월. 그래서 엄마 밥이 먹는 게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는 막 점심시간이 한 1시간밖에 안 되는데도 뛰어가서 엄마 밥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도 나요. 그럴 정도로 진짜 네, 엄마 밥이 맛있었고, 근데 네, 이제 엄마도 저처럼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오랜 세월 아프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 엄마를 간병하고 돌봤는데, 그 엄마가 아플 때도 늘 이게 엄마의 주제였어요. 딸 왔으니까 엄마가 밥 해줄게. 이게 늘 아픈 와중에도 그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 평생을 그 깨도 부리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평생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줬던 그게 참 고맙다라는 저만의 아주 그냥 함축적인 의미였답니다. 예,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이따가 막판에 설명드릴 건데, 어, 이 글이 지금 쓰신 이 글의 형태랑 잘 어울렸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오윤정님의 글과 글의 형태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겉으로 모양새가 산문이랑 운문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근데 이런 형태의 글이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러한 형태의 글이 김미아님과 또 잘 들어맞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아까 전에 그 양혁주님처럼 약간 텍스트를 꽉 채운 정말 그런 형태의 에세이가 또 익숙하거나 그것을 잘 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운문과 산문 형태의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했을 때 가장 그 사람다운 글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도 한번 발견해 나가시면 좋겠고,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가져보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너무 잘 쓰셨습니다. 너무 잘 쓰셨고, 엄마로부터 사랑받은 딸의 마음, 또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까지 두 가지 마음을 저희가 다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글이었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임경환 님이 지금 여기 계실까요? 임경환 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예. 제가 아마 다른 클래스에 있는 글을 잘못 복사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예, 이강용님의 글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의 분량이 꽤 되네요. 예, 괜히 뭔가 죄송해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제가 진짜 맘 같아서 정말 모든 걸 다 읽고 싶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강용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못 읽은 글은 다음번 순서 때 우선순위 앞에다 배치하겠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내 글이 안 읽혀 참 다행이라고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예, 강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 잘한 거, 기타 배운 거, 늘 음악을 좋아했었다.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을 좋아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서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살찌우며 정서를 관리해왔다. 때로는 뮤지션들의 연주와 노래에서 탁월한 설계보다 더 깊이가 있는 신의 음성을 듣고 세상살이의 이치와 진리를 깨닫기도 한다. 음악에 이런 열망이 있어서였을까? 늦긴 했지만 이제야 기타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다. 기타를 배운 것은 내가 봐도 참 잘한 일이다.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악기를 다룸으로써 초보일지라도 뮤지션의 반열에 올라 음악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을 준다. 악기를 다룸으로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이 있다. 진작 기타를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타를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 처음 기타를 배우려고 했던 때는 군대였다. 그 다음은 꽤 시간이 흐른 뒤였던 신학대학원 때였다. 주식이다 독학으로 몇 번 기타를 튕기다가 포기해 버렸었다. 악기와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결과를 선포하면서 포기했었다. 그 다음은 8년 전에 살던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기타를 한 학기 배웠었다. 처음으로 나도 악기를 배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학기 복지관 기타 수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쉽지만 더 이상 기타를 배울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 3학기 연속으로 동네 학생문화회관에서 기타 초급반 수업을 무료로 들었다. 현재는 전에 기타 강사를 하셨던 교회 집사님에게 중급 수준의 기타 레슨을 또 무료로 받고 있다. 기타 익히는 과정을 돌아보니 내가 가진 열망만큼 기타를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열망이 중요하다. 열망하는 것이 있어야 기회도 오고 열망하는 만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다.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에 이런 글귀가 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렇다. 기타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만큼 내 기타 배우기는 진행되고 또 진행되었다. 기타 배우는 과정을 돌아보니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 것이 확실하다. 물론 나에게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표현은 신의 일하심을 빗댄 은유이지만 말이다. 기타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자 온 우주는 작심하며 기타 배울 꿈 나를 몰아쳤다. 누군가에게서 중고 기타를 선물 받았고 아내를 통해 매번 기타 수강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고 그 기타 수업들은 다 무료였다.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학생 문화회관은 3연속 기타 수강을 내게 허락해줬다. 원래 2연속 수강은 안 되는데 말이다. 아마 행정기관의 착오인 것 같다. 지금은 교회에서 기타 강사 출신의 집사님을 통하여서 중급반 개인 레슨을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열망이다. 열망이 있는 만큼 난 기타를 배우고 있다. 그렇다. 열망이 있는 만큼 온 우주는 우리로 이런저런 삶을 살아나게 한다. 방금 이 표현 너무 좋네요. 네. 우리로 이런저런 삶을 살아나게 한다는 표현을 쓰니 우리의 이런저런 삶은 곧 나다. 글귀가 떠오른다. 언젠가 읽었던 스몰 스텝이란 책에 나왔던 문장이다. 저자는 뭘 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정의한다. 내가 되기 위해, 나를 찾기 위해, 나다워지기 위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행해 보라 한다. 예를 들면 5분 투자해서 영단어 5개 외우기 같은 일 말이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그렇게 20개의 스몰 스텝을 밟는단다. 우리는 나다워지는 것, 그럴듯한 내가 되는 것을 추상적이고 복잡한 어떤 일로 정의하며 접근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니 정말 원할 때 우리는 나가 되는 것이고 나다워질 수 있는 것 같다. 너무 좋습니다. 기타를 치고 싶은 열망이 기타를 배울 수 있게 했고 기타 치는 곳이 곧 나다. 난 기타를 치는 사람이다. 누군가 앞에서 날 소개할 때 요즘 기타 배우는 것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 이강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다. 이것이 가장 나를 잘 표현한 소개일 것이다. 기타를 배운 것은 내가 봐도 참 잘한 일이다. 기타 배운 나를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다. 기타를 통하여 더 깊이 음악을 즐기게 되었고 열망이란 것이 결국 어떤 행위를 이루게 한다는 인생의 진리를 터득했으며 기타를 치면서 내가 되고 더욱 나다워질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해 보려 한다. 이제는 글쓰기가 나의 열망이 될 것이다.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자가 글을 쓴다고 하던데 글쓰기 열망을 지닐 때 온 우주가 글쓰라는 나를 도울 것이다. 이 수업에 들어와서 온 우주가 이미 날 돕고 있다는 걸 알았다. 글쓰기가 나이고 글쓰기를 통해 더 나다워질 것이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떠올랐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 소년. 예, 소년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년 같은 글이었습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강용님 한번 이 글에 대해서 나눠주실까요? 이 글에서 기타라는 단어가 한 100번 등장한 것 같아요. 아, 글을 써놓고서 오늘도 이렇게 다른 분들 글을 읽은 거 이렇게 봤었을 때 자기 고백적인 글들 쓰시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내면을 스스로가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이번 글은 자기를 칭찬하는 주제로 제 생각,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이 달라서 제가 좀 방향을 잘못 잡았나 싶은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열망을 지닌 저를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고 하지만 악기를 다루는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악기에 소질이 없는 나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 기타를 배우려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모든 상황이 기타를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 기타를 이제는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열망을 하면 이루어진다. 우주가 돕는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꿈 같은 일들 꿈꾸는 자들이 끝까지 열망을 지니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나다워진다. 내가 된다. 기타를 치는 내가 또 다른 내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더 풍성한 나다움을 좀 이루면서 사시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너무 길게 급하게도 써서 보낸다고 맞춤법도 틀리고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또 글도 줄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보내느라 그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긴 글이어가지고. 아닙니다. 여기 안에 이강윤님이 정말 소년 같은 열망이 너무 순수하게 막 이글거려서 그게 막 같이 막 대체 기타 언제 치는 거야 막 따라가게 되는.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글쓰기 수업에 들어오신 것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우주를 발견할 수 있는 저는 분명히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글을 만났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예. 제가 다 읽었네요? 마지막이었네요. 예.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 읽었네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 너무너무 각자의 지문이 찍혀 있는 소중한 글이었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강생들한테. 뭐냐면, 이런 분도 있어요. 긴 글이 좋은 거예요? 짧은 글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글만 쓰면 길어져요. 저는 짧게 쓰고 싶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저는 글이 자꾸 짧네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어, 짧은 글 중에서 좋은 짧은 글이 있고, 그저 그런 짧은 글이 있고요. 긴 글 중에 좋은 긴 글이 있고, 그저 그런 긴 글이 있는데, 제가 여기 여백과 불친절 사이에서 써놨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좋은 짧은 글은 여백을 제공하는 글들입니다. 글에 모든 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백이 있고, 독자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독자의 마음 가운데 여백을 만들어주는. 근데 자칫하면은 어떤 짧은 글은 굉장히 불친절한 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설명이 생략돼 있고, 왜 이렇게 말을 충분히 안 해주는 거야? 라는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긴 글은 와, 참 풍성하다 그런 생각 줄 수 있고 조금 아쉬운 긴 글은 조금 글이 넘치는데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많이 다른 게 아니라 미세한 차이로 갈려요. 그래서 불친절한 짧은 글이 안 되려면은 한두 문장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음. 그리고 너무 넘치는 긴 글이 되지 않으려면 한 몇 문장을 덜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의 손질만 해도 좋은 짧은 글, 좋은 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감각적으로 익혀 나가셔야 되고, 자꾸만 좋은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 글도 잘 쓰고 짧은 글도 잘 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특별히 내가 좀 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좀 짧은 글, 임팩트 있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권면드리는 거는 나에게 좀 더 잘 맞는 나의 장점을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키워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양쪽을 다 잘 쓰고 싶다? 뭐 그렇다면 좋지만 또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양쪽을 다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아, 나는 조금 이렇게 여백 있는 짧은 글을 잘 쓰네? 그럼 계속 그렇게 써보면 됩니다. 반대로 나는 조금 긴 호흡에 풍성한 글을 잘 쓰고 그런 글이 즐겁구나 그러면 그런 글을 자꾸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단점을 메꾸려고 하기보다 글을 쓸 때 나타나는 여러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단점을 상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당나라 정치가 사상가 한유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한유가 좋은 글의 조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풍부한데 한마디 군더더기가 없고 축약했는데 한마디 놓친 게 없다. 너무 좋은 문장이죠. 글이 굉장히 풍성한데 군더더기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축약을 충분히 했는데 또 놓친 게 없는 글. 예. 정말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글이 뭔지를 이 사상가 한유라는 사람이 이 한 문장에 너무 잘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글의 지향점으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루키가 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에세이집에서 이분이 지금 49년생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장 소중히 여겨온 것은, 그리고 지금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난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해 소설을 쓸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라는 솔직한 인식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어진 것입니다. 나로서는 일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 그저 솔직히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격을 마치 상처 입은 비둘기를 지켜주듯이 소중히 지켜나가면서 지금도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일은 또 그 다음 일입니다. 예, 49년생인 이런 대작가가 어, 굉장히 겸손하게 썼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그 자격으로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해 여전히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격을 소중히 여기면서 일단은 계속해서 기뻐하며 글을 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 치유의 글쓰기에 들여온 것이 여러분에게 저는 좋은 또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글을 써볼 수 있는 또 글쓰기를 통해 나를 만날 수 있는 또 글쓰기를 통해 타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에서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남은 3주간도 신나게 한번 제가 드린 테마를 가지고 뭐 거침없이 한번 글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수업은 주혜준님의 글을 제가 복사해 넣었다가 빠뜨렸나 봅니다. 예, 아, 잠시만요. 예, 아이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저에게 시간을 1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어, 예, 잠깐만요. 음. 예, 괜찮으시다면 마저 하나 읽을까요? 딱 한 번 못 읽었는데. 예,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또, 예,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예, 제가, 어,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엉뚱한 글을 하나 복사해 놓고 귀한 글을 빠뜨렸었네요. 예. 이 글 맞죠, 선생님?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은 별명은 주로 다른 이들이 지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내 별명 중 하나는 이름에서 비롯된 죽여주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짠순이다. 너무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나를 잘 나타내는 별명이다. 지나치게 아끼는 습관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었다.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드리려고 그 당시 시험 보고 들어가는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참고서 한 권 없이 공부했고, 중고등학교 6년 통틀어 학원은 물론 참고서도 한 권 사지 않았다. 대학 들어가서도 나를 위해 좀처럼 돈을 쓰지 않는 버릇은 계속되어 한창 꾸미고 다닐 나이에 엄마 옷을 입고 다녀 교회 남학생으로부터 아줌마같이 하고 다니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이런 절약하는 습관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협심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달 받는 월급은 가족들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되었고, 오빠들이 군대 제대 후 직장을 다니면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다. 그러다 그것도 잠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는 남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다시 절약해야만 했고, 남편이 졸업한 후 노동자 목회,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더욱 검소하고 아끼는 생활 태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런 나의 습관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중학생이던 큰딸아이는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달라고 하는 대신 엄마, 교회 바자회 언제 해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짠순이가 요즘 나 자신을 위해 파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일주일에 2번 1대1로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다. 계기가 있었다. 두 번째 직장 생활 말년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직장 일에다가 신경 쓸 집안일이 겹치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일찍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던 절친 동료 교수가 운동을 권유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등을 올려들었는데 더 이상 운동을 미룰 수가 없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도 많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체력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마침 학교 스포츠센터의 교직원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았다. 당장 등록했고 그렇게 시작한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운동 지도를 그룹으로도 받아보고 다른 동료와 짝이 되어 받아보기도 했다. 물론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짝을 이루던 동료가 일이 있어 나 혼자 운동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나만을 위한 맞춤형 지도에다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어 너무 좋았다. 그 이후로 퇴직할 때까지 동료 교수가 같이 하자고 제안해도 NO, 1대1로 지도받았다. 퇴직한 후에도 지금까지 홈트를 받고 있다. 퇴직한 지금은 직장 다닐 때처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지만 치장을 위해 혹은 집을 장식하는 데 드는 돈을 아껴서라도 고집스럽게 맞춤형으로 운동 지도를 받고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케어받는 이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라는 글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우리 글 쓰신 주혜준님께서 이 글에 대해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아, PT를 하신다니, 야, 음,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 김미아 선생님이나 오윤정 선생님처럼 진짜 운문스럽게 글을 쓰는 분이 있고 저는 확실히 그냥 이렇게 산문처럼 쓰는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 이 잘한 일은 다른 선생님들 발표할 때도 그랬지만 본인들이 쓰고도 아, 참 그래 정말 잘했다라고 고개가 자신도 끄덕여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이근범 목사님께서 한번 이 글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내가 어쨌든 PT를 열심히 해서 저도 덕분에 끼어가지고 운동을 지도를 아주 드물게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관 가서 맨날 운동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옛날 학교 때 지도하던 남자 선생님이 오면은 저도 이제 봤는데 어쨌든 아내 덕분에 끼어가지고 운동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하마터면 이 소중한 글을 제가 못 읽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너무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방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나는 산문처럼 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산문을 산문처럼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산문을 산문처럼 쓰는 사람은 산문을 약간 운문처럼 쓰는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반대로 산문을 운문처럼 쓰는 분들은 또 산문을 산문답게 쓰는 사람들을 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서로의 좋은 것들을 배워가시고 서로가 쓰는 그런 단어들도 배워가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글쓰기 그릇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오늘도 모든 분들의 글을 소화해서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네, 마이크를 우리 안영 목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거의 2시간을 저희가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그렇다고 강사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버하게 주셔가지고 어쨌든 감사하고 늦은 시간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자, 한 주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